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썸네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축구토토 37회차에 EPL 경기들이 들어오니까 한번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집중을 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고 대충 이렇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리그는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주중 경기까지 본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중 경기 다 본 이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축구토토 36회차에서 좀 생각지 못했던 경기 결과들을 가지고 골 때리는 가족분들 뭐 실제로 웃길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시라고 영상 좀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역시 또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댓글은 제가 삭제를 해서 어느 분이라고 따로 뭐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댓글에 적어 주셨어요. 뭐 최철수는 멀티 자원이랑 어느 위치에 뛰어도 된다. 손준호 선수는 뒤꿈치 차여서 못 나올 만했다. 쇼난 경기는 보고 말하는 거냐라고 적어 주셨는데 저도 최철순 선수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손준호 선수는 K리그 해설위원분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부상은 아니고 울산전 데뷔를 위해 안 나왔다고 했고요. 쇼난 경기 당연히 봤죠. 경기도 보고 배당도 보고 그래서 단통 무승부 이변을 갔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경기 전에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뭔가 확고한 게 있으면 댓글로 정보 좀 주시고 라이브 때 확고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이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글을 써주시니까 참 답답하고 좀 같이 좀 웃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참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좀 그러려니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네요. 어쨌든 뭐 축구 분석 유튜버로서 안고 가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글들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분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분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한없이 잘못돼 보이는 게 축구 분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축구토토 37회차에 들어와 있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들 겉핥기식으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경기들 다 못 봤고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에버튼 대 웨스트 브로미치. 자, 에버튼은 지난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과 특별하게 다른 점이라면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에버튼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첫 경기라서 그런지 딱히 뭐 이렇다 할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개못하긴 했지만 원정에서 승리를 따냈다는 점, 에버튼이 이번 시즌에는 좀 원정에서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자, 상대팀 웨스트 브로미치는 2년 만에 승격을 한 팀이죠. 지난 시즌에 임대온 그레디 디앙가나 선수와 마테우스 페레이라를 완전 영입을 했고 핵심 자원들을 지켜냈다는 게 큰 변화 없이 준수한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첫 경기에 레스터시티 강팀을 만나서 0대3으로 패배를 했죠. 승격팀으로서 아직은 1부 리그 강팀에게 비비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홈버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에버튼이 승격팀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2번 경기 리즈 대 풀럼.
리즈와 풀럼은 모두 승격팀으로서 승격팀끼리의 대결인 축구토토 승무패 2번 경기입니다. 리즈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승격팀 치고 굉장히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승격을 한 리즈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한 화끈한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역습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골 결정력 또한 승격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펜딩 챔피언인 리버풀을 상대로 3골이나 기록을 하면서 4대3으로 아쉽게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나 리버풀에게 페널티킥을 제공을 했다는 건 수비 집중력이 아직 1부 리그 수준에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풀럼은 39살, 39살의 젊은 파커 감독을 정식 감독으로 올린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1부 리그의 벽은 높았죠. 아스날을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가 좀 느슨해 보였고 전체적으로 아직 1부 리그에서 잔류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로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이 경기는 지난 챔피언십 1위 리즈가 올해 6월에도 3대 0으로 풀럼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었고 경기력으로만 봐도 리즈가 홈에서 풀럼을 압도하는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리즈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3번 경기 맨유 대 크리스탈. 일단 올해 7월에 맞대결에서는 맨유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맞대결에서도 7승 2무 1패로 맨유가 월등히 앞서고 있고 다만 맨유는 아직 이번 시즌 첫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첫 번째 경기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나 윌프레드 자하 선수의 골이 터져졌고 많은 골이 터지지 않는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답게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 시즌에 비해서 특별하게 큰 영입 같은 거는 없이 선수 구성은 그대로 이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맨유가 유로파에서 코펜하겐과 세비야를 상대로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드 트래포드 홈 개막전에서는 크리스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4번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아스날은 이번 시즌 첫 경기를 풀럼을 맞이해서 원정에서 0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바메양과 라카제트 공격진이 골을 터트린 게 고무적이라고 보이고 릴의 센터백 마갈레스 선수도 골을 터트리면서 영입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또한 첼시의 윌리안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는데 윌리안 선수의 어시스트가 2개나 나오면서 아스날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팀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첫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0대 2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점유율은 많이 가져갔지만 결정적으로 골 결정력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보였습니다. 일단 선수적인 측면으로도 아스날 홈에서 아스날에 비빌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고 선수 보강도 잘한 아스날로 보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무난하게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1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 이 경기가 좀 승무패에서 EPL 어려운 경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못하고 있고 사우스햄튼도 지난 시즌에 데닝스의 그 포텐이 아직 터지지가 않고 있어 보이고 수비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의 토트넘의 라이트백이었던 카일 워커 피터스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양팀 모두 리그 첫 경기에서 토트넘은 에버튼에게 1대 0 패배, 사우스햄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1대 0으로 패배로 양팀 모두 한 골차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사우스햄튼 기준 2승 2무 6패로 굉장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19년도와 20년도 FA컵 경기 전적까지 본다면 2승 1무 2패로 팽팽합니다. 특히 사우스햄튼 홈에서 3번 경기를 해서 2승 1무로 사우스햄튼이 앞서고 토트넘 홈에서는 2번 붙어서 2번 모두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서 홈팀이 우세한 경기를 펼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12번 경기 뉴캐슬 대 브라이턴.
뉴캐슬은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0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영입된 제프 핸드릭 선수와 칼럼 윌슨 선수가 나란히 골을 터뜨려주면서 좋은 영입이라는 걸 증명을 했죠. 라이언 프레이저도 영입이 됐는데 첫 경기에 출전은 하지 않아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직 칼럼 윌슨과 라이언 프레이저는 본머스 느낌이 있어서 뉴캐슬 유니폼이 아직 어색한 느낌이에요. 상대팀 브라이턴은 사실 지난 시즌과 아직 뭐가 달라졌는지 느낌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첫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경기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무파이 중심의 공격에 코널리의 서브 정도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영입도 없는 것 같아요. 첼시와의 주중 경기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첼시와는 너무 좀 어나더 레벨일 것 같아서 브라이턴의 경기력을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좋은 영입을 한 뉴캐슬이 홈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싶고 브라이턴과 맞대결 전적이 현재 지금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서 또 무승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홈팀인 뉴캐슬이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3번 경기 첼시 대 리버풀. 이 경기 정말 빅매치라고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사실 지워야 되는 경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첼시는 아직 첫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 브라이턴과의 주중 경기에서 티모 베르너와 하베르츠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 브라이튼을 상대로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경기로 예열을 마치고 리버풀과 강팀 대 강팀의 싸움을 붙는다면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리버풀은 리즈와의 리그 첫 경기에서 생각 외로 고전을 하면서 4대3으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널티킥이 아니었다면 패배를 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보여줬고 살라는 역시 살라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으로는 어느 팀이 우세할지 좀 감이 잡히지가 않고 일단 첼시의 첫 경기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워야 하지 않나 싶은 경기입니다. 14번 경기 레스터 대 번리. 레스터는 이번 시즌 첫 경기를 웨스트 브로미치를 맞이해서 0대3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이미 바디의 페널티킥 2골과 아탈란타에서 영입한 윙백 카스타뉴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7웰이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그 공백을 카스타뉴로 메꾼 레스터입니다. 번니는 딱히 눈에 띄는 영입을 한 것 같지가 않고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우드나 반스를 이용한 타겟 공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비 라인이 낮기 때문에 레스터의 역습 축구가 잘 먹혀들지는 않을 느낌이 강하고 그 결과로 지난 시즌에 번니가 홈에서 레스터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18년도부터 맞대결 전적을 보면 2승 1무 2패로 팽팽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번 무승부를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EPL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EPL은 지금 쭉 보니까 홈승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살짝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중에 K리그 경기들과 EPL 첫 경기들 영상들 다 보고 영입된 선수들에 대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PL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골대법 계산이 되지가 않아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는 K리그만 공유된다는 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PL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도 좀 설레고 특히 경기가 재밌기 때문에 경기를 보는 맛이 좋아서 축구토토 승무패 하는 재미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그럼 이만 주중에 또 다른 분석 영상으로 골 때리는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